안녕하십니까.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또 위암, 또 식도염도 그 중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질병들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의 원인과 또 치료법은 뭔지, 보통 우리가 어떤 병이 나면 약만 먹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은 결코 보통 약이라고 하는 이 약들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병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 증상, 불편함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해소해 준다고 보면 되지,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이 근원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들에게 유독 그 위염이나 위궤양 혹은 소화불량, 식도염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잦은 회식으로 인해서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다 보면은 더불어서 이제 고기도 먹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또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그런 것이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음식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인들은 이제 짜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아주 시원하다고 하면서 먹는 그런 그 민족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음식들은 이렇게 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짠 데다가 그다음에 매운 데다가 거기다가 또 뜨겁게까지 하는 음식을 입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잘 씹을 수 있겠어요? 후후 하면서 그냥 얼른 대강 씹어서 넘기다 보면은 그것이 위에 이제 그 음식들이 이렇게 제대로 씹지 않으니까 위 벽들을 이제 헐게 되고 상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제 위염이나 그 다음에 위염이 진행이 되면 위궤양이 되는데요. 위염은 이제 통증이 있지만 심한 위궤양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서 병원에 가면은 위암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술이나 또 회식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제가 또 되는 경우도 있죠.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게 모든 게 스트레스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스트레스는 그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장이 멈춰버리죠.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담배와 커피 같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식도와 위 사이에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음식이 넘어갈 때만 열리고 그 다음에는 딱 닫혀져 있는데, 이 커피, 특별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콜라, 그 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은 그 식도를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이렇게 식도 쪽으로 오게 되면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이제 위염뿐 아니라 식도염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병의 가장 큰 원인은 잘 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씹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거친 음식이 위로 넘어가면 위벽을 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벽이나 그 소장 같은 것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게 이렇게 골짜기처럼 골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씹어야 그 잘게 씹어진 음식들이 그 골 밑으로 들어가야 우리 몸의 위나 소장의 세포는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를 알고 그 음식에 맞는 소화제를 내는 것입니다. 또
또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잘 씹어야만이 음식하고 침하고 이렇게 잘 섞어져서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것이 잘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이제 그 위궤양이 생기는 위염이 생기는 또 소화불량이 생기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아무 때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다 보면은 위가 준비를 제대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위는 소화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위산이나 각종 이제 소화제가 이렇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음식을 제대로 규칙적으로 안 먹다 보면은 음식을 먹을 줄 알고 위는 또 위산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와야 될 때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위벽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 이렇게 시간을 딱 규칙적으로 맞추어서 드셔야 되고,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는 적어도 5시간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위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이 음식을 이렇게 잘게 더 이렇게 부수고 믹스하는 그런 일을 해서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또 이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위와 소장에서 머무는 그 시간 정도는 이렇게 음식을 안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위에서 이렇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할 준비를 해서 소장으로 넘겨줬는데 음식을 먹어버리면 위가 일을 하면 또 소장이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 음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각종 가스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음식과 음식 사이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이제 위나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트림도 나오게 되고 대장으로 가게 되면 가스도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고 식사 간격은 적어도 5시간 간격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게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많은 체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피죽도 뭐 먹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스트레스가 되죠, 본인은. 그래서 음식을 이제 어떻게든지 좀 많이 먹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절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흡수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3끼보다는 2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과 점심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침과 저녁을 먹는다 2끼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체구가 좋지를 않죠. 마른 체질이고 저도 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3끼보다는 2끼가 좋은데, 보통 이제 저는 아침에 한 7시쯤, 그 다음에 점심은 12시, 어떤 경우 이제 저녁을 먹는 경우도 있죠. 손님을 만난다든지 또 어떤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5시에 이렇게 시간을 잡도록 하고 아주 간단히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은 적어도 5시 전에 끝내셔야 되는데 왜 또 5시 전에 끝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화하는 시간이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시에 먹으면 적어도 10시에는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5시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 3끼를 먹는 것과 2끼를 먹는 것과 또는 1끼를 먹는 것, 그런 것들이 마른 사람에게는 크게 체중을 늘리는데 끼니가 적는다고 해서 끼니 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이제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3끼를 먹는 것보다는 2끼를 먹는 것이 훨씬 이 몸의 이 체중을 조금 늘리고 또 소화 흡수를 돕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위의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지 음식을 먹이려고 3끼를 먹이려고 해서 저도 3끼를 열심히 잘 먹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2끼를 먹는 체중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어떤 그 음식을 먹어야 이 체중을 불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좋게 보이는 일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가 원래 이렇게 좀 약하신 분들은 음식을 드시면서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드시면 위를 이렇게 점막처럼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또 올리브 기름이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대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올리브 기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식전이나 식후에 이렇게 좀 드시면 위벽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그 양배추와 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천연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또 파인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화 효소처럼 이제 소화제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속이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미 속이 자주 쓰리고 있는 현재 있는 분들은 감자가 좋습니다. 감자즙을 내 가지고, 왜냐하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게 알칼리거든요. 근데 이 감자가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감자즙을 내든지, 아니면 감자 이렇게 그걸 믹서기에 갈아 가지고, 아니면 감자를 이렇게 씹어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릴 때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 좋아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먹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어떤 경우에 있을 경우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도염도 그렇고 소화불량도 그렇고, 식사하고 난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식후에는 반드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직장인들에게는 참 쉽지 않겠지만, 대신 점심을 점심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라면 한 30분 정도, 그 시간에 아주 잘 씹을 정도의 음식만 먹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걷고 난 뒤에 직장에 이제 일에 복귀하면은 일의 능률도 오르고, 또 머리도 더 이렇게 잘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더군다나 조금 더 많이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혹은 누워 있으면 반드시 식도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염도 그렇고 소화불량도 그렇고 식도염도 그렇고 식후에는 반드시 한 30분 정도 걸어라.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더 이상 위염과 소화불량과 심지어는 식도염, 그리고 위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